지금 전 세계를 쭉 돌아보고 또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은 자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유 사회와 개인이나 또는 어느 집단이 독재를 하는 이런 전체주의 사회와 비교를 했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과 그리고 그 사회의 풍요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또 문화적 소양을 갖춘 그런 사회, 그렇게 해서 지성이 지배하는 사회, 이게 되어야만 자유사회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떤 그 독재자에 의한, 독재 권력에 의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정치 교육에 몰입이 되고 또 그런 식의 문화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올바른 개인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야말로 특정 집단을 위한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사회의 교육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존중하고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 문화가 아니고 우리 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이런 질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구하는 교육과 문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 전체의 무게보다 더 중하다는 그런 개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국가가 추구하던 그런 시기에 나라가 강하지 못하면 더 강한 나라한테 잡혀먹는다 하는 그런 시절에 그야말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고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보다는 국가적인 전략 목표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문화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은 산업적으로도 이제 디지털화가 엄청나게 고도화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주제에 관해서 정말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계신데 늘 교육과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큰 그림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자유평등 박애라고 할 때 그 박애와 우리가 20세기에 등장한 복지국가라는 개념에서 나온 복지의 차이에 대해서 그 지인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던집니다. 복지가 뭐고 박애가 뭐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금 재정에 기초한 소위 그 국가의 급부입니다. 재정에 기초한 거고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복지라는 게 재정에 기초한 급부가 되다 보니까 정치화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말로 약자 복지라고 하지만 정치 복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박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연대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정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요. 자유인들끼리 다른 사람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할 때 서로 그를 도울 수 있어야 자유사회가 존속할 수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아주 폭넓은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세금에 기초한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를 한다든지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까 문화에서 그 장애인 그 예술에 대한 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사회의 토대가 되는 연대라는 가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고, 특히 예술 방면에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창작이나 더 중요한 것은 전시 발표의 기회죠. 전시 발표의 기회가 있어야 창작에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예술 지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작품을 발표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국가가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장애인 예술가 지원 문제를 우리 연대라는 가치의 어떤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 보건복지부와 또 일부 부처에서 하는 재정에 기초한 급부, 그것만이 우리 자유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은 이 어떤 박애의 정신, 연대의 정신이 우리 사회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으로써 올바른 자유사회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유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엄청난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행복과 복리를 준다 하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이 교육문화정책방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호영 그 원내대표님께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거는 딱 알겠는데 교육개혁은 뭔가 잡히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거는 왜 합니까? 그 제도의 바탕이 되는 사회 현상과 이 기반이 되는 수요가 변했는데 안 변하고 남아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동도 과거에 소위 2차 산업혁명 시절에 소위 그 공장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노동 법제, 또 그러한 노사 문화, 또 전투적이고 또 투쟁적인 노사 문화, 이런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전을 해가고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고쳐야 되는 것들, 실제 바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불법적인 이런 그 문화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 그게 전부 변화의 수요에 맞게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연금도 이게 저출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연금 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교육이라는 것의 개념이 바뀌었고 또 교육의 목표와 이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회 변화에 맞춰야 된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배우는 그 교육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고, 저는 지금 교과서도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 그 아이들 뭐 이런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교과서가 이렇게 그 과거와 같이 소위 강의식, 지식 전달식의 교과서는 이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던져주고 함께 생각하고 답을 구해내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한다면은 그게 아마 개인별 그 맞춤형으로 교육이 바뀌어가기에 아주 용이하고요. 아까 그 국어 선생님 말씀도 하셨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어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말을 못하러 또 배우냐. 그리고 뭐 시험 문제 보면은 이게 그 뭐 이런 문학 하시는 분들의 무슨 이게 뭐 청독파냐 뭐냐 뭐 무슨 자음접변이냐 뭐 이런 것이 국어라고 하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문화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그런 시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느낌을 적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재미없어 할 사람이 아마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나온 김에 수학도 이게 수학을 못 따라가 가지고 학교 과정 전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것도 그냥 그 기계적으로 뭐 무슨 미분적분해서 문제 풀고 이러는 것보다 어떠한 과학 현상,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생각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교과 과정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사람에 따라서 뭐 어린 저학년이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사고를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아마 학교 공부라든지 뭐 공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도 학교 생활 이런 게 얼마나 재밌겠는가. 여기에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 그 적성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이 교과 과정 자체가 좀 너무 그 100년 전 방식에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학생들한테 뭐 이런 코딩 같은 이런 그 알고리즘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저도 그 한번 가봤어요. 그 코딩 가르치는 그 학원을 가봤는데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낙오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냥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과정을 이제 학생들은 아마 바우처를 구해서 많이 하는 모양인데 저는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과정의 그 낙오자가 안 생기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역사 공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들 전부 이제 학교 가면은 뭐 태블릿을 다 가지고 이제 수업도 진행하고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뭐 소위 뭐 자본주의 이행 논쟁이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 사회는 어땠을까? 뭐 가끔 뭐 영화도 보고 뭐 하지만 중세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길래 이런 다양한 그 논쟁이 나오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학교 무슨 학생회관 몇 층에서 무슨 시청각 자료 같은 거를 상영하는데 딱 제목이 중세시대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겠다 그래갖고 들어가서 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에는 정말 그 성의 귀족 4인 가족이 딱 살면은 그 사람들이
살게끔 물 떠주는 사람 14명에 친모 25명에 뭐 해가지고 찬모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4명의 그 귀족을 뒷바라지하는 그 보조 인원이 하인들이 125명이 있어야 하나의 조그마한 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면서 중세 시대의 경제 생활이 어떤 건지 아주 실감나게 봤습니다. 한 1시간짜리 그 시청각 자료를 보고. 역사도 말이죠, 그냥 쭉 이렇게 책으로 써놓고 그냥 뭐 각자 알아서 공부하거나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시청각 자료,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자기 그 태블릿으로 다 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기 또 의견을 얘기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이 교육의 질과 이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전 뭐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전반적으로 디지털화돼 있는데, 아까도 지금 K 콘텐츠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해. 그리고 왜 그렇게 발전했겠어요? 디지털 심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넷플릭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고, 저 OTT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며, 휴대폰 하나 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모든 영화나 이런 콘텐츠를 다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맞추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K 콘텐츠에 뭐 아주 엄청나게 그러니까 열광을 하고, 그 리야드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그 빈살만 총리가 그 BTS가 좋아하는 색깔인 보라색으로 리야드를 전부 아주 이렇게 색칠을 했다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해요. 거기는 술 못하고 야간에 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는 성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휴대폰 들고 누워서 계속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세계에서 아주 콘텐츠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고도로 디지털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콘텐츠 기업들이 그런 거에 좀 맞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콘텐츠 생산은 잘하는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콘텐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콘텐츠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결국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내려고 그러면 이게 플랫폼화가 되고 네트워크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약한 겁니다. 그래 이제 그 교육의 개혁이라는 것도 변화하는 우리가 지금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교육이라는 게 그 학생 개인을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은 어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르치는 거냐는 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자유사회에서의 이 교육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이 정말 행복하고 자기의 자아를 무한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설픈 정치 이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으면은 그런 자유사회의 교육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고 교사의 역할, 교육의 개념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그 대학에서 이런 지금 학문도 전부 이런 그 융합 시대인데 벽을 깨야죠. 벽을 깨고 지금 선진국의 다 명문 대학들은 교수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학과에 연연해하지 말고, 그리고 학생들도 전공이라는 걸 세부적으로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그 혁신을 해가는 대학들은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집착하고 기득권에, 학문적 기득권에 집착을 해서 대학이 혁신을 못하면서 대학 교수들이 사회가 이렇게 혁신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대학을 혁신하고 이 벽을 깨지 못하면서 공무원들 보고 혁신하라고 그러고 기업에 가서 혁신하라고 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부와 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그 공직자들은 우리가 교육개혁 또 우리 교육 문화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그 정책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넓은 안목을 가져야 되고 국제적 안목을 갖춰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못 사는 독재국가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잘 사는 나라는 그 나라의 문화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딱 비교를 해서 보면 됩니다. 아까 거기에 보니까 1939년인가 나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마 2차 대전 개시하던 무렵에 저 영화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의 시골 마을에는 아직 자동차도 보급이 안 되고 마차밖에 없었던 시절에 저게 국민의 50%가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진짜 말 타고 마차 타고 읍내로 가서 저 영화를 봤어요. 자국민이 소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이 먼저 국내 시장에서 이런 것이 소화가 될 수 있어야 국제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월드컵만 되면 평소에는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이를테면 야구장만 다니다가 프로축구장에는 텅텅 비어 있어. 근데 월드컵만 되면 우리나라는 왜 4강 안에 못 드냐? 그거는 아니죠. 국내에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그게 제대로 소비되는 산업이어야만 국제사회에 가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우드를 통해 가지고 메이드 인 USA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기본적으로 미제 그러면은 그리고 저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뭐 의상이라든가 자동차 영화에서 어떤 미제 무슨 자동차 하나 나오면 전 세계에서 그게 그냥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국가가 법제라든가 세제라든지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화 산업 또 이런 그 음악 산업 이런 데에 어쨌든 정부가 담당 부처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해줬는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엄청나게 이거를 장려를 한 겁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이렇게 고른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 국군 홍보 영상을 잘 만들고 국군 영화 제작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그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나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지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런 국군 영화 제작소가 그 당시에 제대로 안 돌아갔다면은 강제 징집을 막 했어야 되고 그렇게 목숨 던지고 싸우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대통령들이 해군이라든지 육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이 시력이 나빠가지고 그 전투병과에서는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기인 영화 제작소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더 많이 활약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게 그만큼 이런 콘텐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국방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라는 게 꼭 이런 상업적인 BTS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국가 정책을 국방 정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정책이라는 이런 거를 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 홍보라는 것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것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그 효과를 받아내는 데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K 콘텐츠라는 거를 연예인의 영역만으로 보지 말고 모든 국가의 각 부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이런 그 개념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아니 어느 기업에서 다른 기업하고 가전제품 하나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광고 하나가 판도를 뒤집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오늘 뭐 정말 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문화, 교육, 문화, 부처에 한정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과 또 다른 모든 그 국정 운영의 방향 그리고 다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고 국민 보고회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교육 문화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야를 넓히고 정말 빅픽처를 그리고 그리고 두 부처의 우리 공직자들께서 진짜 많이 변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부하고 우리 문체부에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올바른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고 하여튼 막 새해에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이 교육과 이 문화 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그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